자, 정답률 높은 문제들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9분이 푸신 거 369 게임, 7의 개수, 대문자, 소문자, 숫자 찾기, 암호해독. 얘네들 먼저 좀 볼게요. 자, 투표는 종료하겠습니다. 어? 369랑 7의 개수는 안 해도 되겠네. 일단 전원이 확인한 거는 넘어갔고요. 대문자, 소문자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문자열 마이스트링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할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하고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라.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리턴되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리턴되고. 자, 그럼 이제 솔루션에 스트링 타입의 마이스트링이라는 게 주어지고요. 얘를 이제 솔루션 해서 이렇게 줬을 때 요게 리턴되고 뭐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요. 자, 일단은 이거를 한 글자씩 체크하면서 얘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리턴해야겠죠. 자, 빈 문자열 하나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씩 뜯어서 넣을 거예요. 자, 일단은 각각의 글자를 분리를 합니다. 그 답지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차 타입의 배열 C는 myString.to차 어레이라고 하면은 한 글자씩 배열로 분리한다 그랬죠. 포. 자, ARR이라고 합시다. 자, 포. 차 타입의 C, CARR 이라고 하면은 배열의 모든 원소가 요 변수에 저장되니까 이거를 출력을 하면 파라미터로 전달된 거를 배열로 분리해서 하나씩 출력하니까 한 글자씩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한 글자씩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를 엔서에다가 결합을 시켜요. 엔서 플러스 C라고 하면은 문자열이라는 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더해지는 모든 게 글자로 바뀐다, 그 문자열로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하나로 다시 결합이 돼요. 자, 이때 이 C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면은 소문자로 바꾸고 소문자면 대문자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 C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뭔가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은 그 기능이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땐 검색해 봐야지. 뭐 예를 들어서 자바, 차, 대소문자, 검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련된 기능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찾아봐야지. 뭐 대소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네요. 아마 거의 대부분 이거 검색하셔서 유기능 찾아내셨을 거예요. 해결하신 분들은.
그래서 if 캐릭터 점 is 어퍼케이스 C 라고 하면 얘가 대문자인 거니까 엔서에다가 결합할 때 캐릭터 점 to 로어케이스로 바꿔서 결합하고, 그렇지 않으면 캐릭터 점 to 대문자로 바꿔서 넣어라.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가장 일반적인 답안. 그럼 이제 여기서 아침에 이거는 했는데 이거는 안 알려줬으니까 이건 풀 수 없는 거였네. 정말 이게 최선일까? 자, 지금부터 수업에서 배웠던 걸로만 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메인을 주석으로 막을게요. 일단 먼저 확인할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솔루션이 호출이 안 되죠. 차 타입의 A는 알파벳 A를 놓고요. 차 타입의 Z는 알파벳 Z를 놓겠습니다. 대문자 A랑 대문자 Z. 차 타입의 소문자 A는 마찬가지로 소문자 A를 놓고요. 차 타입의 소문자 Z는 소문자 Z를 넣을게요. 자, 이거 지금부터 이걸 출력할 건데 그냥 출력할 게 아니고요. 인트로 바꿔서 출력할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알파벳에 대응되는 ASCII 코드가 나오겠죠. 정수로 변환된다 그랬으니까. 모든 글자는 숫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A, Z.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값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를 일단 메모를 해 놓을게요. 자, 대문자 A가 65고요. 대문자 Z가 90이에요. 그리고 대문자 A부터 소문자 A까지는 32의 값 차이가 있죠. 대문자 A에다가 32 더하면은 소문자 A가 됩니다. 진짜 해볼까요? 시스아웃 대문자 A에다가 32를 더해요. 그러면 97 나올 거예요. 97 소문자 A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거를 묶어서 차 타입으로 변환해 볼게요. 그러면 소문자 A가 나올 거예요. 97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소문자 A 나오죠. 자, 그 말은 한 글자를 ASCII 코드로 바꿔서 65에서 94이면 대문자예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꿀 때는 32를 더하면 돼요. 반대로 소문자로 바꿀 때는 32를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int k는 int로 바꿔요, c를. 그래서 만약에 k가 65보다 크고 and k가 97보다 작다면 이거는 ASCII 코드에 의한 대문자예요. 그러면 엔서에다가 차로 바꾸긴 할 건데 k에다가 31을 더하면 소문자로 바뀌겠죠. 그렇지 않으면 엔서 플러스 이퀄 차로 바꿔요. k에서 32를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바뀌고, 얘가 조금 이상하게 바뀌네. 물음표 B, C, D. A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
소문자 A에서 32를 빼면 65. 대문자 A여야 되는데 출력이 잘못된 건지 값이 틀린 건지. B, C, D, F, G, H, I, J. 다른 건 다 맞는데 A만 약간 이상하네요. 응? 아, 그렇구나. 아, 땡큐.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자, 요거 하나 빼고는 다 됐죠? 자, 요거는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숫자 값에 대한 더하기 빼기를 한 거고요. 이 더하기 빼기가 번거로우면 이 방법으로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고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왼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오른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오른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스스로 인정한 거야. 그냥 외우는 게 더 쉽다고. 외워서 푸는 게 더 쉽다고 스스로 인정한 게 돼요. 오른쪽 게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코드를 짜는 방법이 두 개예요. 기능을 외우고 나서 그 외우고 있는 걸로 쓰는지 아니면은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 맞게 그 연산식을 만들던지. 접근하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 이상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다 이게 더 쉽다고 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요거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안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구나 라는 것만 일단 인지하고 있으면 이제 기능이 바로바로 나와야지.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기능 접근할 때 이거 저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점 찍으면 나오잖아요. 아, 이거 마크다운이구나. 여기서 점 찍으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들 보고 이름을 보고 아, 대충 무슨 기능이겠구나 라고 감으로 찍어요. 여기 나오는 이 기능들을 보고 대충 아, 얘는 무슨 기능이겠다 라고 감으로 찍어요. 예를 들어서 is 알파벳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겠지. 대체로 자바 메서드가 is로 시작하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해요. 리턴 타입 불린이잖아요. 참 거짓을 주는 건데 알파벳 여부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단해 준대요. 메서드 이름을 보고 기능을 유추하는 거예요. 자, 저는 아스키 코드로 풀은 문제 맞는지 한번 시점해 볼게요. 정답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항상 접근 방법이 두 가지 이상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해결하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0명 문제는 없고,
9명 문제. 문자 반복 출력하기. 문자열 마이스트링과 정수 n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마이스트링에 들어있는 각 글자를 n만큼 반복한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보시오. 파라미터가 마이스트링이랑 n이 들어간대요. 마이스트링이랑 int n이 들어가고요.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헬로와 3입니다. 그럼 이게 H 3번, E 3번, L 3번, 또 L 3번, O 3번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글자를 매번 3번씩 반복하면 되죠. 자, 이것도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그 답지에 안 들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스트링으로 투차 어레이를 호출하면은 헬로라는 글자를 한 글자씩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 C가 각각의 한 글자가 되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그냥 아까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랬죠. answer 플러스 이퀄 C라고 하면은 헬로를 여기로 전달해서 이거를 한 글자씩 뜯어. H, E, L, L, O 한 글자씩 뜯어.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그럼 C는 각각의 한 글자가 되잖아요. 이걸 다시 엔서에다 갖다 붙이면 한 글자씩 도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한 글자씩 분리해서 그걸 도로 한 글자씩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리턴해주는 거는 그대로 헬로가 나오겠죠? 그대로 헬로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n번씩 반복하래요. for int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 이렇게 하면은 반복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겠죠? 자, 요것도 이제 정답 제출했을 때 정답으로 인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글자를 뜯어내는 게 아니라 for int i는 0부터 i는 myString.length만큼 반복을 해요. i++라고 하면 문자열도 하나의 배열 같은 기능이라 그랬죠. 자, 차 타입의 C는 myString.chaet 이라고 하면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를 리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열로 분리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글자에서 i번째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낸 거예요. 자, i번째 글자 C 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한 글자씩 뜯어낸다고요. 그럼 이 C를 3번 반복해서 엔서에다 붙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for int j 위에 i 쓰고 있으니까 j는 0, j는 n보다 작은 동안 j++라고 하면서 엔서에다가 C를 결합하면 정답 똑같이 나오겠죠?
이게 두 번째 풀이. 녹화하고 있나? 아, 녹화하고 있네요. 자, 코드가 많아서 지금 요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캡처를 못 두고 있으니까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영상 정지시켜 놓고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풀이 방법. 헬로예요. 그러면은 필요한 거는 얘를 뜯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열을 잘라내는 기능으로 또 배웠던 게 서브 스트링이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자, 서브 스트링 여기부터 여기까지 라고 하면은 S하고 E라고 했을 때 시작 위치부터 끝 위치까지라고 하면은 정작 그 끝 위치 전까지 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I는 글자의 인덱스니까 I번째랑 I 플러스 1번째를 자르면 I가 1씩 증가하잖아요. 이 반복문에서. 그러니까 I가 1씩 증가하면서 계속 한 글자씩 뜯어내겠죠. 그럼 얘는 스트링 타입의 C는 myString 서브스트링. 왜냐면은 서브스트링은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라서 그래요. 지금 선언한 거. 서브스트링 i번째부터 i 플러스 1번째까지. 이것도 3번씩 반복해주면 돼요. 아, J로 가야죠. 위에 i 있으니까. 그래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죠. 이 방법이 여러분들 답지에 넣어드린 방법이에요. 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건 다 가능합니다. 코드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 정답률 9명이었던 문제가 숫자 찾기랑 암호 해독 두 문제네요. 자, 정수 넘과 k가 매개변수로 주어질 때 넘을 이루는 숫자 중에 k가 있으면 넘의 숫자가 그 숫자가 있는 자릿수를 리턴하고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29138이라는 값을 주고 k를 줬을 때 만약에 29138 안에 k라는 게 들어있으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치를 리턴하래요. 세 번째 있으니까 3을 리턴한 거지. 2, 3, 2, 4, 4, 3이다. 4. 그러면 두 번 나오는데 처음 등장하는 위치를 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있으니까 4를 주면 되고요. 1, 2, 3, 4, 5, 6에는 7이 없죠? 그러면 못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을 주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파라미터가 정수라는 게 문제예요.
자, 어저께 수업에서 했었던 내용 중에 문장 안에서 글자나 단어를 검색하는 기능, 뭐라 그랬죠? 인덱스 오브라는 기능이었어요. 물론 이거 배열로 바꿔서 해도 돼요. 다 글자로 바꾼 다음에 일단은 얘는 한 글자씩 1이랑 똑같은 게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요점은 이걸 일단 다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num을 문자열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string.valueof에다가 num 이렇게 하면은 파라미터로 들어온 요 숫자가 num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를 거치면서 따옴표가 씌워지는 거죠. 그럼 문자열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한 글자씩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1번 방법. 문자열은 한 글자씩 변환을 해요. 한 글자씩 분리를 해요. 차 타입의 배열 num 차는 num str.to차 array. 그러면은 29183이라는 게 여기에 한 글자씩 저장이 될 거죠. 그게 이제 캐릭터 타입으로 바꾼 1하고 같은지 보면 돼요. 자, K 값을 차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차 타입의 뭐 KK는 차 K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면 숫자 1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변환이 발생하는 거지 실제로 1한테 따옴표를 씌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차 타입의 뭐 KK라고 할까요?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캐릭터.4digit 이라는 거에다가 이제 K 값을 주면은 이제 콧다운표를 걸어줘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하나 줘야 되는 거는 진법이에요. K가 10진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면 문자열로 바꿔요, 그냥. 스트링 타입의 string.valueof 라고 해서 K를 가져오면 스트링으로 바뀌죠. 이걸 다시, 그럼 얘가 쌍따옴표가 걸린 거죠. 스트링이니까. 이걸 다시 투차 어레이로 바꿔요. 자, K가 들어왔어요. K를 요걸 걸어서 쌍따옴표가 묶여있는 1로 바꿔요. 그 다음에 투차 어레이라고 하면은 콧따옴표가 걸린 1로 바뀌죠. 배열이죠, 근데. 여기서 0번째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 타입의 배열의 KK는 이렇게 해놓고 KK의 0번째라고 하면은 얘도 콧다운표가 걸리죠. 위에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스트링점 밸류 오브에서 받은 걸 투차 어레이로 넣은 거고, 얘도 스트링점 밸류 오브 받은 거 투차 어레이로 바꾼 건데, 어차피 얘는 한 글자밖에 없으니까 바로 0번째를 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for 차 타입의 n을 num str 가지고 반복을 돌립니다. num 차죠. 그래서 만약에 한 글자를 뜯어낸 게 요 KK와 같다면, KK 0번째와 같다면, 그러면 요 글자 어디엔가 1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몇 번째 위치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요 글자의 위치인 3을 리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덱스가 있는 반복문을 걸어야 돼요. if 넘차의 i번째가 kk의 0번째와 같다면, 그럼 현재 i번째가 글자의 위치야. int answer는 0,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answer에다가 i를 넣습니다. 자, 찾았으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두 번째 지문을 보면은 처음 등장하는 위치만 주면 된다. 뒤에 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찾으면 브레이크 걸고 끝내면 돼요. 브레이크. 이렇게 해놓고 리턴 앤서를 할 건데, 여기서 리턴 타입 인트로 바꾸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해 보면은, 자, 2, 3 마이너스 1이에요. 3, 4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배열의 인덱스를 0부터 카운트하죠. 0, 1, 2인데 지금 여기 결과값 보면은 요 위치를 3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덱스에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i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접근 방법. 근데 이 문제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자, num을 문자열로 바꾸고 k도 문자열로 바꿀게요. 스트링 타입의 kstr은 string value of k. 자, num str에서 kstr이 등장하는, 처음 등장하는 위치. 메서드가 인덱스 오브였죠. 그럼 얘는 못 찾으면 마이너스 1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0부터 카운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답보다 1씩 밀려요. 그래서 if answer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answer를 1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원하는 답이 나오죠. 요 문제는 이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푸는 게. 자, 숫자 찾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암호 해독이라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전쟁 중 적군이 다음과 같은 암호 체계를 사용한다는 걸 알아냈대요. 암호화된 문자열을 주고받는데요. 그 문자열에서 코드의 배수 번째 글자만 진짜 암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코드가 4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4의 배수 번째 글자만 실제 암호래요. 여기서도 보면은 0, 1, 2, 3, 4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글자 A네. 그럼 1, 2, 3, 4구나. 1부터 시작하네요, 문제가. 4, 5, 6, 7, 8, T, 9, 10, 11, 12, T, 13, 14, 15, 16, A, 17, 18, 19, 20, C, 21, 22, 23, 24, K, 어택.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 글자를 분리한 다음에 이 배수 번째 되는 것들만 뽑아내면 돼요. 자, 일단 하나만 실험합시다. 자, 스트링을 리턴할 거고요. 파라미터로는 암호화된 글자랑 코드 숫자가 나와요. 자, 결과를 저장할 문자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return result라고 하겠습니다. for int i는 0부터 i는 암호화된 글자의 길이만큼 반복하면서 그냥 i++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암호화된 글자의 차액 하고서 i번째 라고 하면 결국은 이 글자를 한 글자씩 다 출력하라는 얘기죠. i는 문자열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2의 배수라면은 0, 2, 4, 8 이렇게 가면 되고, 자, i 값만 출력해 볼게요. i는 플러스 i. 자, 실행을 합니다. 그럼 i 값이 쭉 1씩 증가하는 게 계속 출력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코드, 즉 4잖아요. 4의 배수만 출력되는 거야. 그러면은 i가 몇씩 증가하면 돼요? 4씩 증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코드만큼씩 증가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0, 4, 8, 12, 16, 20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아까 문제를 봤을 때 글자를 1부터 카운트했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러면 시작 위치를 1부터 잡아볼게요. 그럼 얘가 4씩 커지니까 하나씩 밀리겠죠. 우리는 0, 여기서 0, 1, 좀 크게 D, F, J, A, R
0, 1, 2, 3.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는데 얘는 이걸 네 번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부터 카운트하는 거 보구나. 1, 2, 3, 4 이렇게 카운트하면은 1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버리고 여기부터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작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부터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코드가 4니까 요 기준대로 네 번째 위치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네 번째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몇 번째예요? 세 번째죠. 그러면 시작 위치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코드에서 1 뺀값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는 코드 빼기 1부터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코드 값에 따른 이제 실제 글자의 인덱스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차 S로 i번째 글자를 출력을 해서 확인해 보면 어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얘를 이제 리절트에다 결합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문자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배수를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의 배수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정답률 높은 거 상위 2개를 먼저 봤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문자열 계산하기, 문자열 안에 문자열, 인덱스 바꾸기, 편집. 그 다음이 문자열 뒤집기, 숨어있는 숫자 덧셈, 특정 문자 제거하기. 나머지 문제는 이제 3순위로 치면 되겠네요. 문자열 밀기, 중복된 문자 제거, K의 개수. 네, 요 순서대로 이제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